여자 혼자 살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퇴거 통보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낡은 집 하나. 사람들은 할머니를 밀어냈고 서류로 겁주고 말로 몰아붙이고 밤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비켜줘야 할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재개발 자체였다는 것. 착공 전날 모든 걸 멈춘 이름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날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표지판은 언제부터인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주택들 사이로 붉은 글씨가 덧칠된 철제 펜스, 그 안쪽에 할머니의 집이 있었습니다. 벽은 갈라졌고 지붕은 비가 오면 물이 샜지만 할머니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틴 집이었고 버텨낸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요. 중개업자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 낮은 천장, 혼자 사는 흔적. 그는 이미 판단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사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밤에 공사 인부들도 많고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할머니는 문틀에 기대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좋은 조건 제시했어요. 지금 나가시면 이사비도 드리고 새 아파트도 빠르게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동의하셨어요. 할머니만 남으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 네. 나 빼고 다 잘 됐으면. 중개업자의 웃음이 잠시 굳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손해보실 수 있어요. 무슨 손해? 강제 수용 같은 절차도 있고요. 그때는 지금 조건 못 받으십니다. 그날 이후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중개업자, 저녁에는 조합 관계자. 다들 이미 사인했어요. 할머니만 문제입니다. 여기 계속 사시면 위험해요. 어느 날 밤 집 앞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벼락에는 낯선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방문 날짜, 이름 말한 내용. 동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곧 나가겠지. 버티면 뭐해.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이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권한이 바로 그 집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한 건 불 꺼진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니들이 서두르는 거지. 변화는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해가 지면 공사장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굴착기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창문을 닫고 버텼습니다. 그 다음엔 귀마개를 꼈고 결국 불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낯선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자재 놔둡니다. 조합 직원은 허락을 구하는 말투였지만 이미 짐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앞은 내 땅이야.
곧 철거될 집이잖아요. 그날 오후 중개업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시끄러우셨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고.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집 담벼락 일부가 깨져 있었고 현관문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실수한 것 같네요. 조합 관계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 많아서요. 그날 저녁 동네 통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그냥 도장 찍으세요. 왜? 다들 불안해해요. 여기만 남아있으면 사고 나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는 니들이 치는 거지. 압박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기 점검, 수도 점검, 가스 점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유가 붙었습니다. 안전 점검입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모든 방문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몇 명, 이름, 말한 문장. 그리고 하나 더 적었습니다. 누가 서두르는지. 조합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만 정리되면 바로 착공입니다. 시간 끌면 전체 일정 밀립니다. 그 집 법적으로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문제 없다는 집이 그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마지막 도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할머니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손에 쥔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니들 진짜 급하구나. 아침부터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봉투였고 발신인은 재개발 조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봉투는 늘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자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장기 미동이자에 대한 행정 절차 안내, 수용 가능성, 보상 기준 조정이라는 문장이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합 간부 2명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법대로 가면 손해보십니다. 어떤 법? 재개발은 다수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는 일부러 다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조건이 제일 좋을 때예요. 할머니는 대문에 기대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법대로면 니들이 왜 이렇게 와? 조합 간부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생각해서. 생각은 됐고. 할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종이 남겨놔. 내가 본다. 며칠 뒤 구청 직원이 집을 찾았습니다. 민원 때문에 나왔습니다. 무슨 민원? 노후주택 안전 문제입니다. 직원은 집 안팎을 빠르게 훑고 말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날 밤 동네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번지 주택 안전 위험. 주소는 정확히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이제 압박은 개인이 아니라 공식 문서의 얼굴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버티는 거야? 정보를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리가요. 그냥 고집 센 노인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왜 그 집만 소유 구조가 그렇게 남아있죠? 그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넘겼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공동 소유, 지분 분할, 명예 변경이 거의 없던 집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 낡은 도면 한 장, 그리고 한 줄 메모. 최종 승인권은 토지 소유자 전원동이. 할머니는 봉투를 다시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법대로라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럼 법대로 가보자. 동네에 현수막이 걸린 날 할머니는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구 재개발 착공 확정. 글씨는 크고 선명했고 날짜는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합에서 공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착공일 전까지 자진 퇴거 요청. 문장은 공손했지만 문단 사이사이에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이행 시 행정 절차 진행, 보상 조건 조정 가능성. 중개업자는 그날 저녁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옆에 선 조합 관계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착공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열어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중개업자는 당황했습니다. 네. 공사 시작하라며. 아니 어르신이 동의서를. 내가 언제 동의 안 한다 했냐. 그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 도장 찍으실 겁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이후에는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강제 절차입니다. 그날 밤 집 앞에 새로운 표시가 생겼습니다. 형광 스프레이로 그려진 숫자, 철거 대상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착공 D-1 압박 최종 단계. 조합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내일만 넘기면 됩니다. 저 집은 그냥 밀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승인권은 확인됐습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묻혔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확인은 가장 귀찮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 안불을 켜두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도면과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이구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니들이 제일 급한 날. 착공 전날 밤 조합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면과 계약서가 뒤섞여 있었고 커피컵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만 넘기면 끝입니다. 한 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막내 직원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서성였습니다. 재확인용이라고 적힌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넘기다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토지 소유 최종 승인 전원동의 필요. 그 문장은 평범했지만 그 아래 붙은 별도 각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지 단독 필지, 분할량도 이력 없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 집 왜 조합 동의서에 도장이 없죠?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집이라 정리 대상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정리가 아니라 보리로 돼 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한 장, 두 장, 모두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최종 승인권이 저 집 하나에 걸려 있는 구조인데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할머니 아직 동의 안 했잖아요. 근데 착공 공지는 이미 나갔는데 팀장은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하면 난리 납니다. 그럼 내일 강행하면요? 잠시 침묵.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무시의 결과라는 것을. 같은 시각 할머니는 집안에서 조용히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면, 등기부 등본 사본, 그리고 한 통의 공문. 본 필지는 재개발 최종 승인 대상. 할머니는 그것을 다시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보네. 밖에서는 굴착기 예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는 이미 끝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진짜 잠들지 못한 사람들은 조합 쪽이었습니다. 착공 당일 새벽 골목 끝에서 굴착기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현장에는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고 조합은 아무 공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행합니다.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막내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집은요? 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승인 문제는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아침 8시 할머니 집 앞에 공사 차량이 섰습니다. 직접 철거를 하진 않았지만 주변 가옥부터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먼지, 진동. 집은 의도적으로 고립됐습니다. 중개업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이라도 사인하시면 원만하게. 안 한다. 중개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습니다. 니들이 이러는 거지. 오전 9시 30분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집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구청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승인 서류가 처음 만들어졌던 곳, 도시계획위원회 민원 접수 창구였습니다. 접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건으로 오셨습니까? 착공 무효 신청.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함이. 할머니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번, 3번. 잠시만요. 10분 뒤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접수 가능합니다. 그럼 됐다. 같은 시각 조합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최종 승인권자 민원 접수됐습니다. 뭐라고요? 착공 정지 검토 대상입니다. 그제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오늘 강행한 건 시간을 버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묶는 선택이었다는 걸. 할머니는 구청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멈추라 했으면 안 했을 거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근데 니들은 끝까지 가더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공사 현장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현장 소장이 무전을 받더니 손을 들어 올렸고 굴착기 엔진 소리가 하나둘 꺼졌습니다. 전면 중지랍니다. 왜요? 위에서 내려왔대요. 작업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장비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구청 차량이 들어섰고 안전모를 쓴 공무원 2명이 서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착공 중지 통보서.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 절차 미완료. 조합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접수했어? 민원인 이름 확인했어? 왜 이게 오늘이야? 그때 행정 담당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원 접수자 그 집 할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주소 번지, 단독 필지 소유자.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도시계획 승인서, 토지 대장, 등기부. 빨간 줄로 표시된 한 문장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구역 재개발은 번지 토지 소유자의 최종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말했습니다.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구청 회의실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모였습니다. 이 필지 왜 지금까지 확인 안 됐죠? 관행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관행으로 착공을 강행했다고요? 그날 오후 공식 공지가 나갔습니다. 구 재개발 사업, 승인 절차 문제로 전면 재검토. 언론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단독 필지 승인 누락, 착공 하루 만에 중단. 할머니는 집 앞에 서서 그 공지를 휴대폰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은 니들이 만들었지. 어르신이 이런 권한을 가진 줄은. 그래서 할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서두른 거다. 그날 저녁 조합 내부에서는 책임을 미루는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법무팀이 확인 안 했다. 중개 쪽에서 문제 없다 했다. 아니, 왜 저 할머니를. 문장의 끝은 늘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개발의 시작과 끝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공식 발표는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가 걸렸고 조합 사무실에는 같은 문서가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구 재개발 사업 전면 무산.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 미동의 상태에서 절차 강행. 그 한 줄로 수년간 준비된 사업은 멈췄습니다. 조합장은 기자들 앞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행정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권한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도 있고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개인이 누구입니까? 조합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조합 해체 공지가 내부 메신저에 올라왔습니다. 임원진 전원 사임, 실무팀 해산, 중개계약 전면 재검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일만 넘기면 끝이라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철거 장비 대신 철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형광 표시로 덧칠된 담벼락은 그대로 남았고
지워진 숫자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골목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진짜 무산됐대. 그 할머니 때문이래. 중개업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합 관계자도 구청 직원도 마지막으로 찾아온 건 기자 한 명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만.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 앞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말할 거 없다. 그래도 재개발을 막으신 이유가 막은 게 아니라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땅을 안 판 거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 안불을 끄고 오래간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소음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골목도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 확인 완료. 할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더니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살았다. 이 재개발은 힘센 사람들이 밀어서 멈춘 게 아니라 서두른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아직 불 켜진 집 하나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